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미국 증시가 한 주간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이제 금요일 마지막 장에서 다우와 S&P 500이 가라앉고, 나스닥도, 0.4%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은 그 보합권에서 출발해서 꾸준히 밀어 올렸고요. 다우는 상승 출발한 뒤에 꾸준히 밀어 내렸고요. 끌어내렸고요. S&P 500은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 급락을 하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자, 뭐냐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내내, 일주일 내내 지금 반영이 되다가 PPI,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굉장히 뛰어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부합을 하면서 시장이 안심을 했고, 이런 상태로 폭발적인 상승을 한 뒤에 너무 많이 올렸나 하면서 살짝 가라앉는 그런 느낌인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주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으면은 지금 양자 컴퓨터가 엄청 올랐어요. 양자컴이랑 AI가 이제 크게 올랐는데요. 아주 좋은 흐름, 아주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은 금리 인하 수혜주, 기대주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반영이 됐고요.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그동안에 좀 눌렸던 종목들이 업종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특히 반도체가 지금 엄청 큰 상승을 만들어낸 한 주였습니다. 계속 끝까지 금요일까지 그렇게 밀어 올렸습니다. 미국하고 결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AI라든가 양자컴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요. 미국 흐름을 잘 따라가면 지금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예를 들면 ETF 투자를 잘 했을 경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종목들 한 종목은 처음에 매수했을 때보다 지금 120% 정도, 130% 정도의 그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ETF 종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매수한 지는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한 15%, 2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또 종목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에서 굳이 주도 종목들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상승하고 있는 업종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기보다는 그대로 미국의 수혜를 그냥 가져오면서 우리나라에 조금 덧입힐 수 있는 ETF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워낙에 많은 종목이 상장돼 있다 보니까 ETF가. 저는 ETF 투자도 매우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제 사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매매하고 있지만 ETF도 아주 좋은 전략이다. 거듭 말씀드리면서 바이오, 조선 올해 우리 좀 수익 내고 팔았거나 수익을 내고 있거나 하는 종목들을 보면 막 100%씩 수익이 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냥 일반 종목으로 100%, 50% 이상씩 수익 내기가 만만하지 않을 텐데,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고, ETF 투자는요, 지금 시장이 좋을 때도 유효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유효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관심 잘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노후에 제가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여쭤보는 게 혹시 이제 이 노후 자금이냐, 은퇴 자금이냐 이런 걸 많이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좀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격적으로 하다가 손실을 날 확률을 같이 높여버리면 아무리 기대 수익률이 높아도 안 되니까. 저는 제일 먼저 여쭤보는데 노후 자금일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너무 바빠가지고 좀 들여다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지금도 아주 유효한, 아주 유망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 수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팽배한 상황에서 아주 그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나라 종목으로 풀어내기에 만약에 바이오면 바이오 중에 뭘 사야 되지? 반도체면 반도체 중에 뭘 사야 되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뭐 이런 등등의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ETF로 묶어버리면 그 업종 내에서 주도주는 계속 주도하면서 이끌고 가는 것에 투자를 또 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그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또 비중을 종목을 샀을 때 막 천 단위, 억 단위 이런 큰 돈을 넣기 어려울 때 ETF는 상대적으로 듬직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분산 투자 효과가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으니까요. 지금 같은 장에서 한 그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면 막 내가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다 잘 가는데 왜 못 갈까? 특히 반도체나 최근에 진짜 반도체 종목들 사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한 10% 이상씩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그게 아니라면 또 바이오도 올해가 아니라 한 하반기 들어서라도 한 3개월 동안이라도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것보다 일단 내가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경우 ETF 투자로 좀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는 거죠. 예.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지금 워낙에 그 좋아 보이는 업종들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한 주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역시나 엄청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시장의 예상치를 이렇게 부합하거나 오히려 더 예상치를 훨씬 0.3%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한 그런 일들이 이어졌는데 자, 이번 한 주 동안 미국에서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을까?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국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한화오션이었습니다. 2,794억 원어치 팔았고요. 삼성 SDI 1,038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농심, HD현대미포, 기아, SK스퀘어, LG에너지솔루션, SK텔레콤, HJ중공업, 두산, 유한양행, 하나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카카오페이 이런 순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조선, 자동차, 또 2차 전지 골고루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화오션, 삼성, SDI 많이 밀리면 또 어느 정도 많이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지점까지 오면 바로 매수해도 되는 좋은 종목들이지만 어쨌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했고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금요일에 반등이 나왔다는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뭘 샀을까? 역시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 1조 9,284억 원.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1조 5,288억 원. 이 두 종목 반도체 빅2이자 국내 증시 쌍두마차인 이 두 종목에 3조 5천억 원어치 매수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여기서 그칠까요? 더 가겠죠. 예. 삼성전자 8만 전자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또 몰랐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쏟아져 들어왔고요. 세 번째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679억 원. 그 다음에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로템, 이수페타시스,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한국전력, 삼성물산, 두산퓨얼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기 순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렇죠? 이번 주에 반도체가 집중 외국인들의 매수 타깃이 됐었다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인버스 종목들을 대거 던졌죠. 시장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한 주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인버스 들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근데 지금 어쨌든 외국인들 뭐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선물부터 뭐 인버스 종목, 그다음에 S&P 500 미국 종목까지도 이제 매도가 나왔고,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516억 원.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이수페타시스. 야,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이쪽에 ETF를 정리한 것도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좀 도드라지는 그런 대목인데, 저도 AI 그 ETF를 이제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종목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내내 수익이 계속 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종목도 미국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도를 했지만 주가는 좋은 뭐 흐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일단 기관의 매도가 좀 집중됐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조선도 보면은 지금 조선 쪽에 이 한화오션 많이 담고 있는 그 종목들은 조금 약세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한 주였죠. 그리고는 STX 엔진, 농심, APR까지를 기관이 매도했고, 이제 미국 S&P 500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1조 5,176억 원.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이제 인버스는 팔고 레버리지.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제 2배로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레버리지를 샀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많이 매수했네요. 세 번째 많이 매수했던 게 SK 하이닉스가 1,906억 원. 예, 역시 기관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됐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다음으로는 SK 스퀘어, 한화오션, 두산, 네이버, KB금융, 미래에셋증권, 셀트리온, HD 현대미포, LG 에너지솔루션. 기관의 매수가 반도체 두 종목에는 겹칩니다만, 한화오션이 11만 원 가까이 붙으니까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두산도 마찬가지, 그리고 HD 현대미포나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 예, 2차 전지나 조선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밀린 뒤에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연기금이 삽니다만, 연기금 매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매수 종목은 제일 많이 매도한 게 코리아 금융고배당 ETF, 태양광과 ESS ETF, 미국 AI 소프트웨어 ETF, 예. ETF 세 종목을 다다닥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종목으로는 삼성 SDI를 가장 많이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으로는 KT, 한화, LG 에너지솔루션, APR, 기아, CJ, 포스코홀딩스, HD 현대중공업을 연기금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은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화장품, 자동차, 통신, 뭐 조선 이런 종목들 골고루 매도를 했네요. 역시 연기금이 많이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매수한 종목 1,464억 원 제일 많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네, 그 다음에 ETF들 AIN 로봇, 플랫폼 테마, 5G 테크 이 세 종목을 다다닥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 SDS, 카카오, 네이버, 현대로템, 산일전기, 두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코리아 원자력 관련된 ETF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습니다. 역시 반도체 위주, 카카오 네이버 위주, 네,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개인들 어땠을까? 당연하게도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수, 네, 삼성전자를 3조 2,774억 원어치 매도, SK 하이닉스 2조 437억 원어치 매도. 개인들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을 5조 3천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오를 것 같죠? 예,
삼성전자 어쩌면 이번 주에 8만 전자 찍는 거 아닌지 이 수급만 놓고 보면 그런 상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 또 개인들은 레버리지 종목들을 매도했습니다. 그죠?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 거죠.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역시 매도했고, 현대로템, 삼성물산, KB금융, HD 현대일렉트릭, 네이버, 삼성전기, 효성중공업을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이건 뭐 반도체에 워낙에 집중이 돼 있고 또 네이버 카카오 쪽에 집중이 돼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개인들은 인버스 가장 많이 샀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가 계속 밀어 올리다가 금요일 날 약간 그 이제 좀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다음 주에 이제 이걸 개인들의 매수가 어떤 식의 주가가 좀 밀리면 개인들이 이기는 거고요. 주가가 더 오르면 개인들은 좀 위기가 또 올 수 있는 그런 인버스 종목의 매수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오션, 삼성 SDI, 농심, 그죠? 그리고 또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그러니까 선물과 이제 현물 인버스의 차이인데 어쨌든 인버스를 개인은 사고 외국인이 왕창 매도 이걸 차이가 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개인들은 매수, HJ중공업, HD현대중공업, SK텔레콤, APR, LG이노텍, 포스코퓨처엠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2차전지를 매수를 했는데 2차전지가 장 막판에는 후반부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 장 초반부터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개인들이 2주 연속으로 좀 2차전지를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반도체는 왕창 팔고 2차전지를 좀 사서 이제 다음 주에 역시 개인들이 이 흐름을 외국인 기관들을 역전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 513억 원어치 매도했고요. ABL바이오, 원익 IPS, 올릭스, 에코프로 BM, 솔브레인, 태성, 리가캠바이오, 이오테크닉스, HLB, PSK, 에코프로, 실리콘2, 파크시스템스까지를 자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매도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은 그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씨 그 장관급 위원장 인선 소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매도가 나왔고 그렇다고 다른 그 엔터주들을 매도한 것은 아니고 JYP만 매도했습니다. 재료 소멸 딱 이렇게 나오면 바로 매도 이런 것들이 그 좀 특징입니다. 아주 재빠르게 재료 소멸 이슈 재료가 나오면 파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2차 전지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포함이 돼 있고 또 반도체 종목들 원익 IPS나 이오테크닉스나 뭐 이런 종목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있고 예, 바이오도 에이빌 바이오 같은 종목이 들어가 있고 리가캠 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뭘 샀지?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동진 세미캠 제일 많이 샀네요. 642억 원. 알테오젠 620억 원. 그리고는 코롱 티슈진,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주반도체, SM, ENF 테크놀로지, 파마리서치, 보로노이, 원익 QNC, TLB, G2G 바이오, 삼천당제약, 테스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반도체도 있고 또 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로봇 또 예, 그렇죠. 그 정도? 뭐 엔터도 SM 정도 들어와 있고 그렇네요. 골고루 들어와 있는데 매도한 종목과 매수한 종목 사이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좀 지난주까지 주도했던 종목들은 정리를 좀 하고 조금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알테오젠이나 코오롱 티슈진 뭐 조금 그 주도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던 종목들을 다시 주도주로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기관은 어땠을까? 기관은 외국인이 많이 샀던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794억 원. 그리고 VT, LNC바이오,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실리콘2, 태광, 태웅,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넥스트바이오메디컬, CJENM, 한텍, 파마리서치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도가 조금 엇갈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지만 2차 전지만큼은 역시나 기관도 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했습니다. 자, 반면에 원희가 EPS를 401억 원어치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하나마이크론, 젠벡스, 테크윙, 솔브레인, 유진테크, PSK, 오스코텍, 하나머티리얼즈, TCK, 코미코, 테스, 동진세미캠, ABL바이오를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반도체, 그죠? 코스피도 코스닥도 반도체에 집중됐고, 이제 뭐 바이오가 그냥 ABL 바이오 정도만 지금 들어와 있고 나머지가 거의 다 예, 반도체 종목들로 채워졌습니다. 자, 연기금 볼게요. 연기금은 로보티즈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39억 원. 뭐 매도가 세진 않았지만 로보티즈 가장 많이 매도가 나왔고요. 디어유, 솔브레인 홀딩스, 파워러비스, 파마리서치, 펩트론, JYP 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 BM, 퓨처캠, 휴젤, 현대무벡스, ABL바이오, GNC 에너지, WCP 정도를 연기금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예, 로보티즈 빼면은 뭐 현대무벡스 같은 종목 지금 이제 로봇주들 지난주까지 아주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았던 종목을 좀 덜어냈고요. 그리고는 뭐 엔터도 있고 2차 전지, 바이오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샀을까? 연기금이. 솔브레인 제일 많이 샀고요. 원희가 EPS, 유진테크, 테스, 리노공업, 오스코텍, TCK, 하나마이크론, ENF 테크놀로지, PSK, G2G바이오, 이오테크닉스, 동성화인텍, 리가캠바이오. 거의 반도체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일부 바이오가 좀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도체에 완전히 집중했던 그런 한 주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들 볼게요. 개인들은 동진세미캠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748억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마이크론, 테크윙, 제주반도체, 코롱티슈진, 테스, 젠벡스, 삼천당제약, 원익QNC, 이화전기, 원희가 EPS, 보로노이, 오스코텍을 많이 덜어냈고요. 역시나 반도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중에. 반면에 JYP 엔터를 가장 많이 샀고요. 696억 원. LNC바이오, 알테오젠, ABL바이오, 올릭스, 실리콘2, VT, 에코프로, HLB, 원익홀딩스, 현대무벡스, ST팜, 에코프로 BM, 로보티즈. 네, 반도체를 좀 덜어내고 바이오를 매수했고 화장품, 그 다음에 2차 전지, 로봇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물론 지난주에 초반에 매수가 몰렸다가 후반에 덜어낸 업종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한 주 동안 많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한 종목들은 당연히 다음 주에도 추가 약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하여튼 그 한 주 동안 흐름을 보면 뭐 반도체에서 완전히 엇갈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를 외국인 기관들은 왕창 매수, 개인들은 좀 매도 집중이 됐고요. 또 바이오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그런 모습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미국에서 어쨌든 금리 인하 시그널이 강하게 나왔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뭐 바이오라든가 뭐 지금 조선이 좀 빠졌지만 조선도 금리 인하가 되면 수혜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자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국가 기관 산업들, 중공업들 이런 쪽이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고, 또 기술 개발주, 아직 실적은 좀 나오기 어려운 구간이지만 외부의 자금을 많이 끌어들여서 각종 개발, 투자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 그러니까 기회예요. 이번 이 금리 인하가.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 폭등했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좋은 흐름 나왔는데, 그러다가 금요일 날 뭐 아이온큐 19% 정도 올랐죠. 리가캠 15% 정도 올랐죠. 이게 아직 지금 금요일 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 반영이 아직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호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컴 AI, 로봇, 이제 미국에서 이 기술 개발하고 있는 이 대형주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올 때에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바이오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최근에 게임도 조금 눌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게임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인하가 되면 수혜를 입을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은 너무 좋은 그런 종목들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그 경제 사이클상 이 우리가 흔히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 그 경제 사이클을 타는 경기 민감주들, 이제 예, 이 종목들도 뭐 과거에 따지면 철강, 정유, 화학, 뭐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쪽도 당연히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보면 내년도 수혜 기대감을 반영하기 시작할 만한 타이밍입니다. 9월이 지나고 10월, 이제 통상 4분기가 되면 그 이듬해의 실적이나 기대감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그 시클리컬 종목들, 흔히 말하는 종목들의 내년도 실적 기대감, 그 실적의 컨센서스 같은 것들을 잘 보시면 이제 정답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한 달쯤 전에 드렸던 그 다음 분기, 그 다음에 내년도 실적 기대주 이 리스트를 잘 활용해서 지금 이 최근의 변화 흐름과 어우러지는 그런 종목과 업종을 꼼꼼하게 골라내면 아마 되게 좋은 그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우리 회원님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가 아마 조금 한 7시나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종목 신청해 주시면 종목 분석해서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